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은 증시에 좋은 소식을 내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 달 전쯤에 반도체 관련 주식에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타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경기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반도체 경기 바닥 쳤다 이런 얘기를 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 컨퍼런스 콜이죠.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고 그 다음에 관련된 회사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반도체 경기 바닥은 지났다. 이제 상승을 기대하라 라는 공식적인 선언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이미 어제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여러분 들으셨죠? 들었던 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약 14페이지 내용을 분석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한 내용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식이 11% 폭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T,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 다음 분기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을 했어요. 그 우려감이 뭐냐면 사실 중국에 대한 특히 하웨이에 대한 매출이 줄고 있는데 미국이 하웨이에 대해서 그 반도체를 국가 기관 부품으로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걸 임시 면허를 발급했는데 그 만기가 12월 초까지고 그 면허가 갱신이 될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과 협상이 잘못되면 현재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매출이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미국 정부가 대중국 자본 규제를 하겠다는 뉴스까지 같이 날라왔기 때문에 겁을 먹은 투자자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식을 저렇게 거의 패대기 치면서 11% 하락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국신문, 서울경제신문이 보도를 했던 내용입니다. 좀 답답하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마이크론 D램 공급 확대 시사. D램을 공급 확대하니 지금 D램 반도체 가격이 좋지 않은데 확대까지 한다 그러니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했죠. 참 한국신문 중요한 것은 빠뜨리고 의도적으로 빼놓는 건지 아니면 안 보는 건지 이상한 논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기레기라고 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D램 공급 확대한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럼 왜 확대한다일까요? 확대하는 이유는 시장을 그렇게 아주 좋게 보는 겁니다.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재고도 어느 정도 거쳤다. 이제는 가격을 상승하고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은 쏙 빼고 D램 공급 확대, 마치 반도체 가격이 이로 인해서 폭락할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기사. 답답합니다. 아무튼 답답합니다. 한국신문 믿고 투자했다간 항상 개털이라는 거, 그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콜에서 주요 내용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 컨퍼런스 콜에 재무제표나 회계 이런 건 다 뺐고요. 이 얘기하면서 기자들이 묻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주요 소식들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다만 영어는 읽지 않겠습니다. 영어 수업이 아니니까요. 그 밑에 바로 번역이 있으니까 저는 지금부터 번역분만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019년 상반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크게 소멸되면서 D램 수요는 반등했다. 저 요인이 뭐냐? 핵심은 재고입니다. 재고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 재고들이 소진되면서 D램 수요가 반등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낸드의 탄력성은 수요 증가를 견인하여 산업 재고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D램과 낸드 어쩌면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걸 합쳐서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잖아요. D램과 낸드의 수요 회복은 고무적이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중국과 미국의 협상이 잘못됐을 때 그렇게 되면 하웨이에 대한 판매를 줄이거나 못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거시경제 및 무역 불확실성이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재고가 빠르게 소진됐고 수요도 이제 재고가 소진됐기 때문에 반등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가격 탄력성, D램의 가격 탄력성이죠. 연결 속도와 용량의 증가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클라이언트 및 소비자 SSD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엔터프라이즈 및 클라우드 시장을 위한 NVMe SSD 로드맵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자, 성승미소의 거대한 버블 시리즈 보신 분들, 과거에 반도체 방송 보신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의 반도체 수요는 PC, 그 다음에 휴대전화 이런 쪽에서 일어날 수 있었지만 최근의 반도체 수요는 클라우드 시스템, 인공지능 등 기업용 서버 부분에서 강력한 수요 확대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시스템 밑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D램에 대한 고객의 재고가 크게 감소해요. 앞에 첫 번째 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재고가 상당 부분 감소했다. 감소하여 클라우드 및 엔터프라이즈 시장 모두에서 서버 솔루션의 순차 수요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 반도체 경기의 바닥을 치고 수요 확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PC나 휴대전화 이런 것보다는 클라우드 및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 서버 시장에서 수요가 있어서 지금 그 수요가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프로세서 플랫폼은 또한 고밀도 및 고성능 D램 모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는 중이다. 자, 아이폰도 그렇고 삼성 갤럭시 X도 마찬가지죠. 5G나 AI 솔루션 등이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그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그걸 또 받아주는 서버 쪽에서도 그걸 통신할 수 있는 반도체가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얘기는 뒤에서 나오니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 D램과 낸드 산업의 수요 증가는 상반기에 비해 대부분 고객의 재고 정상화와 다양한 최종 시장의 계속적인 성장 추세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자, 앞에서 했던 얘기하고 계속 같은 선상이라고 보셔야죠. 그런데 그 최종 시장의 계속적인 성장 이 부분은 뒤에도 계속 설명하게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재고 정리, D램과 낸드 산업의 수요 증가, 이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낸드 시장의 산업 전망, 수요 탄력성 및 산업 공급 감소로 시장 상황이 개선되고 산업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 업계의 카펙스, 자본 지출, 즉 고정자산 투자 그런 의미죠. 캐펙스 및 웨이퍼 스타트 컷, 웨이퍼의 공급 감소입니다. 웨이퍼의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경쟁업체의 공장에서 정전이 발생하면 산업 공급 및 재고도 감소했다. 경쟁업체 도시바입니다. 도시바, 일본의 도시바에서 6월 아마 중순경입니다. 잠깐 정전사고 발생했고 약 한 달 넘게 공장 가동이 중단됐었어요. 당시 웨이퍼가 일정 정도 그런 이로 인해서 웨이퍼의 공급 감소가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장. 이제 수요자들이 재고를 정상 수준으로 낮추면서 수요가 생산자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매출 캘린더에서 알 수 있듯이 Q4 올해 7월에서 9월 4분기는 이게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올해 연말
10, 11, 12 이거 같습니다. 4분기는 D램 비트와 낸드의 강력한 매출 성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재고가 최근 1년 동안 거의 다 정상적으로 소화가 됐고, 소화가 되면서 이제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시장이 과거처럼 돌아오고 있다. 그런 의미고요. 이런 추세는 올해 4분기, 2019년 4분기에 더 강력한 매출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앞에서 잠깐 언급했죠. 왜 주가가 폭락했느냐? 미국 무역 협상이 잘못됐을 경우 화웨이에 대한 매출이 사라지면 그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앞에서 미국 자본의 중국 진출의 금지, 중국 자본의 상장 폐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겁을 먹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하반기는 수요가 돌아왔다. 하반기라는 건 올해 하반기입니다. 즉 7월부터 하반기 수요가 돌아왔다. 고객의 수요가 다시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즉 반도체를 필요로 한 수요처, TV 공장이든 휴대전화 공장이든 등등 그런 쪽의 수요가 다시 생겼다는 것이다. 그렇다. 특정 고객을 언급한 이유로 이 앞장에서 여러 가지 중국의 업체들을 언급했는데 그거 그냥 빼겠습니다. 중국에는 어느 정도 재고가 쌓일 수는 있다. 즉 미국과 중국의 협상 불안감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재고를 많이 쌓아뒀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재고가 쌓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도체 재고 자산의 구축이 작년 하반기에 진행된 재고의 구축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작년 하반기에는 재고가 너무 많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가격이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빠졌다는 의미죠. 아무튼 고객 어느 업체에서도 작년과 같은 수준의 재고를 구축한 곳은 없다. 즉 약 7개월, 8개월 동안 D램을 필요로 하는 고객사들의 재고가 상당 부분 소진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따라서 2020년을 살펴볼 때 수요, 이런 반도체 수요 추세는 산업 수요 공급 환경이 훨씬 더 건강할 것이라고 믿는다. 즉 수요는 내년에는 더 강한 성장세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죠. 2020년 1Q 1분기는 약간의 주기성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현재 4분기에 상당한 그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4분기 대비 1분기는 올해 4분기의 성장세만큼은 아니지만 기저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주기성을 가질 수 있지만 수요 공급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업계 기본은 2020년에 2019년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훨씬입니다. 훨씬.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라 much healthier. 2번 강조를 했네요.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기자들 질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계자가 계속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 D램과 SSD 모두에 대한 클라우드 수요. 데이터 센터 위에 클라우드 위에 AI가 올라갑니다. 클라우드 수요가 D램 및 낸드 산업의 평균보다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서서 설명드렸죠? PC나 휴대전화, 아이패드 같은 그런 수요보다는 서버,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시스템에 필요한 서버 부분의 수요가 평균보다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전반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의 새로운 아키텍처, 더 많은 채널을 가동하게 하는 새로운 CPU 플랫폼, 더 밀도 높은 D램 사용은 이전에 말했듯이 AI 어플리케이션의 추세, 이로 인해서 AI 어플리케이션이 더 클라우드 시스템에 얹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성장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AI는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새로운 스토리지와 메모리 수요를 견인한다. 즉 AI,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시스템에 얹어지니 그것을 AI를 학습시키려면 동영상, 사진 이런 많은 그 고용량 CPU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GPU나 CPU가 같이 필요하니까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래서 스토리지가 필요하고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약간 구글을 퍼왔더니 조금
의역처럼 됐죠. 그래도 넘어가겠습니다. 클라우드에서 반도체 수요는 절대적으로 강력하다. 앞에 클라우드 시스템 말하는 겁니다. 서버 부분. 클라우드 고객 인벤토리가 정상화되었으며 이미 많이 쌓아둔 재고 다 소진되었다.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 아마도 중국의 어떤 측면 외에는 특정 고객에 의한 전략적 인벤토리 구축 요소가 있을 것이다. 중국, 미국과의 협상이 잘 안 되면 그 반도체를 그 미국에 수입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강력하게 재고를 좀 구축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회 이야기죠. 그러나 전반적인 클라우드 수요 추세는 견고하다. 클라우드 시스템의 1위 업체는 아마존이고요. 2위는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고요. 3위는 구글, 4위 저 곁다리 최하부 업체가 중국의 알리바바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미국 부분의 수요가 늘어난 거니까 이 반도체 수요는 중국 일부 재고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자 그런 의미겠죠. 자, 5G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를 보면 저게 모바일 무슨 협회 같습니다.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가 보면 최근 출시된 스마트폰은 8GB 및 12GB D램 밀도를 갖는다. 그러니까 D램이 업그레이드 된 거죠. 5G 전화기가 시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함에 따라 그 전화 중 일부는 오늘날 세계 일부 지역에서 이미 출시되고 있죠. 5G. 한국 같은 경우는 5G 전화기가 출시가 됐고 미국에서는 아직 5G 네트워크가 깔려있기 때문에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과 그 이후에 계속 5G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에 대한 전화기가 계속 공급될 예정이잖아요. 미국도 이미 내년도 2020년에는 5G가 예상되거든요. 이로 인해서 스마트폰에는 더 많은 D램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스마트폰도 수요를 일정 부분 견인하고 있다. 그런 의미겠죠. 휴대전화는 점점 기능이 풍부해지고 휴대전화 기능, 스마트폰 기능이 상당히 풍부해지고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더 많은 AI,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으며 풍부한 비디오 및 이미징, 요새 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동영상 찍고 그런 거죠. 동영상 및 사진 기능이 모든 해당 응용 프로그램 뒤에 더 많은 D램이 필요한 구조를 갖고 있다. 즉 5G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도 이 반도체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그런 의미겠죠. 이제 또 보겠습니다. 내년 2020년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스마트폰의 평균 용량이 증가할 것이다. 실제로 2020년에 휴대전화, 스마트폰 업계 전망을 보면 평균 스마트폰당 5GB에 가까운 즉 메모리 용량 2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 업그레이드 수요도 있다. 그런 의미죠. 자,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했듯이 D램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보다는 서버, 클라우드 시스템이죠. 서버와 관련된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이런 컨텐츠가 계속 증가하는 PC 및 게임 같은 응용 프로그램과 함께 이런 컨텐츠 증가로 인해서 더 많은 D램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약간 이거 제가 보고도 조금 아리까리한데 아무튼 이런 PC, 휴대전화, 그 다음에 게임 부분이 더 고도화되고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더 많은 D램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약간 번역이 이상하긴 하지만요. 제가 구글 번역기를 좀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대충 감 잡으셨죠? 즉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외부 환경,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의 2019년 하반기, 4분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세가 높을 것이고 2020년에는 1분기는 잠깐 주춤할지 모르겠지만 2020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증가가 예상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탑 반도체 업체들의 2019년 2분기, 3분기의 가이던스를 좀 찾아봤더니 잘 보세요.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없어서 보면 핵심 인텔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인텔은
2분기에 2.8%가 1분기보다 증가했고요. 그런데 가이던스는 3분기에 9.1% 증가, 즉 3분기면 7, 8, 9잖아요. 저렇게 많이 할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있고요. 가운데쯤 노란색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2분기에 2.1% 증가했는데 3분기의 가이던스는 3.6% 매출 증가 예상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보면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2분기에 4.7% 성장을 했고요. 3분기 가이던스는 무려 2분기보다 15.3% 늘어났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감소한 데도 있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 0.3% 2분기였고 3분기에 마이너스 3.3%였어요. 근데 퀄컴은 메모리 반도체는 아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분기에서 마이너스 17.9% 크게 감소했지만 3분기에는 마이너스 6%, 실제로 가이던스에서도 3분기에는 늘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만 보더라도 2분기에서 3분기로 매출이 늘어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에 세계 반도체 관련 주요 기관에서 2019년, 20년, 21년 반도체 Semiconductor Market Forecast 반도체 시장 예측치를 발표한 걸 찾아봤더니 맨 왼쪽 파란색은 전부 다 올해 실적입니다. IC Insight, IHS Market, WSTS 등등등 거의 모든 반도체 관련 기구에서 2019년은 저렇게 크게 마이너스로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2020년엔 보면 연두색 보이죠? 2020년에는 거의 다 6% 내지 최소 4.8%, 최대 8%까지 매출 성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갈색, 붉은색 계열의 갈색은 2021년에는 2020년보다 더 확실한 매출 성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성장이 예상돼. 올해는 전부 다 마이너스였어요. 작년 2018년보다는. 근데 2020년은 전부 2019년보다는 최소 4.8%에서 8%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2020년 땡 하면 늘어나는 게 아니죠. 2020년이 늘어나려면 앞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예상한 것처럼 그 다음에 글로벌 탑 반도체 업체의 실적을 보더라도 이미 올해 상반기 이후에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만의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1등이죠. TSMC의 2019년 매출을 보시면요. 1분기에 바닥을 쳤고요. 2분기에 약 9%, 1분기보다 9% 성장을 했고 3분기 추정치는 2분기보다 18% 이상 성장할 걸로 예상합니다. TSMC는 파운드리, 즉 칩 제조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설계안을 받아서 그대로 위탁 제조하는 게 파운드리거든요. 파운드리 매출이 저렇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반도체나 관련 칩 매출도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2019년 2분기 내지 3분기 중간쯤에 바닥을 친 것이다. 반도체 경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의 주요 반도체 관련 업체들의 주가를 한번 좀 추적해 봤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빨간색 선이 8월입니다. 8월 초를 기준으로 저점을 찍고 약 20%까지는 아니더라고. 10% 이상 주가가 상승했음을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도 8월 초 저점을 찍고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차트로만 보면 정배열에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테스라는 업체입니다. 테스, 반도체 관련 업체죠. 테스도 거의 유사하죠. 테스는 8월 말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도 8월 말쯤에 바닥을 찍고 대덕전자는 약 20% 가까이 상승했네요. 대덕전자가 PCB이기도 하지만요. 반도체 패킹이니까 결국 반도체 관련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결론을 내드릴 시간입니다. 자, 상승매수. 제가 대단한 영향력은 없지만 오늘 결론 냅니다. 반도체 경기 바닥은 지났다. 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5G, AI, 휴대전화 신제품 등등 이런 클라이언트 부분과 클라우드 시스템 이런 서버 부분의 강력한 수요 여기에 내년이면 나타날 자율주행 등이 반도체 수요를 이끌고 있다. 여기에서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잘만 된다면 반도체 시장 상승, 매출 상승은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 수출이 한국에서 한국 수출의 그러니까 무역흑자 부분에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런 반도체 가격 상승,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지나고 성장이라면 한국의 수출 및 경제 성장에도 회복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코스피든 코스닥의 반도체 관련도 잘 보셔야 한다. 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금융시장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이런 주도주가 아니라 이제는 반도체 주식들이 주도할 수도 있는 주식시장이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다. 한국의 업체들만 봐도 그렇다. 아시겠죠? 반도체 경기 바닥은 지났으니 여러분 반도체 관련 주식도 주목을 하시고 한국 경제, 한국 수출, 한국 증시도 이제는 주목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예. 오늘 월요일 일찍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 전략 고민 좀 하시라고 드렸고요. 저는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좋아질 것이니 결국은 한국 경제도 반도체 경기 많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 점 좋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